안녕하세요. 기술교육발전소의 교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의 영양과 식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페이지를 찾아볼까요? 38페이지군요. 3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제목이 청소년의 생활과 안전이라는 큰 단원명이 보이죠? 소단원으로 청소년의 영양과 식행동, 어떻게 먹고 있냐라는 뜻이죠? 식행동. 우리 생활에서 의식주, 입고, 먹고, 자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의식주 중에서 식쪽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청소년기는 특히나 영양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기이기 때문이죠. 영양소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영양소. 영양소가 뭡니까? 네, 영양소는 여기 나와 있네요.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몸을 구성하고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성분이다. 이런 것들인데요. 이 영양소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영양소는 여러가지 영양소가 있겠지만 크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물 등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영양소의 기능과 이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잘 먹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식품을 얘기할 때 영양소 중에서 뭐 탄수화물로만 된 식품 또는 단백질로만 된 식품 이런 건 없다고 봐도 되겠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품에 탄수화물이, 단백질이, 지방이, 무기질, 비타민, 물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영양소가 많냐, 그 많은 영양소가 많은 식품은 그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뭐 좋은 식품이 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양소의 기능이 있는데 우선 각각의 영양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이렇게 1g당 4kcal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죠. 이 탄수화물은 주 사용 용도가 에너지를 내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가 뭐 피곤하거나 그럴 때 여기 있는 것들 뭐 초콜릿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갑자기 힘이 나죠. 순간적인 에너지를 만들 때 이 탄수화물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필요한 만큼 이상으로 이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몸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배고플지 모르니까, 힘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또는 에너지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몸이 탄수화물을 지방 형태로 변환시켜서 저장해 둡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탄수화물 초과량들이 계속 지방으로 많이 쌓이기만 하면 몸에 좋지는 않겠죠. 단백질은 탄수화물처럼 1g당 4kcal 에너지를 낼 수가 있는데요. 지방과 단백질이 부족할 경우 에너지를 내는 데 사용됩니다. 그전에는 몸을 구성하거나 이렇게 근육 같은데 이런데 몸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은 몸속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가 되는데요. 필수적으로 생명유지, 성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육류나 이런 것들로 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있잖아요. 콩 같은데 여기 보이죠? 콩 같은데 많이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도 있는데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이 분해됐을 때 아미노산 종류들로 분해가 되는데 필수적인 아미노산은 육류를 통해서 섭취하게 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 같은 경우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단백질은 소화가 안 되는 경우있죠. 고기 맛있죠? 근데 과다하게 소화하면 소화 잘 안 되죠? 콩, 두부 이런 거 과다하게 섭취하면 소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은 1g당 9kcal, 상당한 많은 에너지가 되겠죠? 실제로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이 가끔 들어옵니다. 선생님, 9kcal가 얼마나 에너지입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히 설명하기는 애매하고요. 우리 인터넷 이런 데 보면은 뭐 등산에는 몇 kcal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 그냥 계산된 것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런 표들 보면 정확하진 않습니다. 거기 나온 것도 뭐 달리기 할 때는 몇 kcal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자료가 있을 건데 그 자료들마다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숫자가.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대충 비슷한 숫자 맞춘 다음에 그걸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얼마 정도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이 지방은 상당히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죠. 9kcal가 나오니까요. 읽어냅니다. 이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돼서 몸에 흡수되는데요. 상당히 흡수되게 분해하는 데 힘이 들어요. 지방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뜻이죠. 소화란 말이 식품을 분해해서 이렇게 섭취 가능한 영양소 상태로 분해하는 것을 소화라고 하는데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단백질보다 지방이 더 소화가 잘 안 돼요.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물질을 이렇게 녹여야 되는데 몸 안에 그런 물질들이 혹시나 아프거나 그러면 분비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막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지방량들 여기다 지방이 있죠? 지방 섭취할 수 있는 식품들 보이고요. 무기질들 보이죠? 뭐 칼슘, 철 이런 것들 보이죠? 신체 조직을 구성한다. 뼈 같은 거 필요할 때 무기질들. 근데 이 무기질과 비타민은 엄청난 양의 그 양들이 몸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하루에 필요한 양들이 상당히 이 무기질과 비타민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무기질과 비타민은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비해서 하루에 필요한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좀이라도 부족하면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 무기질과 비타민들 어떤 뭐 식품 외에도 뭐 그 비타민제라든지 영양제로 많이 약품으로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공급하기도 하죠. 아주 극소수의 양만 필요하지만 극소량만 필요하지만 없다, 필수량보다 부족하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칼슘 많이 부족하면 뼈라든지 뭐 이빨 만드는 데 상당히 불리하게 됐죠. 치아를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철분이죠. 혈액 내에서 산소로 운반하는 그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으로 사용되는데 철이 부족하다 하면 산소가 잘 안 가면 어지럽겠죠. 빈혈이 생긴다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비타민도 극소량만 필요하지만 그 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이 있는데 지용성은 지방이 녹는 것, 수용성은 물이 녹는 것인데요. 이렇게 있고 각각의 많이 되어 있는 식품들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선생님이 수업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설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동영상 강의 시간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물 나와 있죠. 물은 사실 예전에는 영양소라고 이렇게 분류하지 않았었는데요. 물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물 못 마신다 하루 종일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영양소의 정의가 이거였죠.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몸을 구성하고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생명도 유지하고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데 분명히 물 필요하지요. 그래서 요즘엔 물을 영양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물은 수시로 이렇게 땀이나 뭐 소변에 이렇게 배출됩니다. 우리 몸에서 6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시로 배출되기 때문에 수시로 채워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 적정량을 마시지 않으면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인데요. 한동안 물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물을 하루에 뭐 2리터를 마셔라, 1.5리터를 마셔라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그때 말할 때는 물을 한 번에 2리터를 마셔라 이 뜻은 아닙니다. 조금씩 사람마다 다르겠죠. 흡수량은 다르니까 조금씩 뭐 2리터, 1.5에서 2리터를 마셔라, 보충해라 이 뜻입니다. 한 번에 2리터를 계속 마시고 이렇게 되면 몸의 피의 농도가 맞지 않아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분명 생깁니다. 한 번에 2리터씩 마신다. 분명히 문제가 생기니까 적당량, 소량을 자주 마셔서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마시면 좋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온 거니까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양소에 대해 살펴보고 식단표 같은 거 보면 음식에 주로 들어있는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양들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필요량들을 계산할 수 있는 식단표도 있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잘 짜도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먹는데 문제가 좀 생겼다고 하죠. 뭐 예를 들면 아침 식사를 안 먹어버린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바쁘다거나 피곤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겠죠. 또는 뭐 즉석식품, 패스트푸드 있죠. 햄버거 이런 것들 먹거나 또는 뭐 살쪘다고 다이어트 너무 심하게 한다거나 안 먹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탄수화물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에너지를 쓰는 것 외에는 지방으로 변화된다고 하죠. 자꾸 지방만 쌓이다 보면 비만 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을 수가 있죠. 아침 식사 거르게 되면 필수 영양소 부족에서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에는
영양소가 골고루 있지 않고요. 주로 탄수화물 계열이 많이 들어있거나 지방 계열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단백질보다. 또 하루 적정 필요량보다 많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과다하게 된 것들은 몸에 지방이나 이런 걸 변화해서 쌓이기만 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도록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방금 봤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비타민, 무기질, 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너무 부족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 너무 과다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 먹을 수 있겠죠.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잘 살펴보시고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니까 참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만납시다.